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일수록 햇살의 따뜻함을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랑살랑 살포시 다가온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부드러운 봄 기운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미보라는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문화, 진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나현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재미보라 식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선생님부터. 저부터요? 네. 지난번에도 처음 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앉아서 처음 하게 된 최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랑 비슷한 위치에 앉아서 인사드립니다. 네, 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나오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박명진입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 먼저 해주실 박다은 쌤. 오늘 무슨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번 주제잖아요. 네. 저는 구독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구독 경제인데 제가 준비한 소식은 구독 경제고요. 얼마 전에 이제 토스 어플을 통해서 토스 어플에 접속을 하면 한 달에 나의 소비액 중에 몇 퍼센트는 뭐 했었고 몇 퍼센트는 식비했었고 이런 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걸 확인해 봤는데 한 달 소비액 중에 무려 3분의 1을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용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구독 경제, 구독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저도 상당히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졌어요. 잠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구독형 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월마다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내면은 네.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인데요. 네. 예전에는 구독, 정기 배송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우유,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맞아.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구독형 서비스다. 구독이라고 하면 그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해졌어요. 일단 제가 이용하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네. 먼저 OTT 서비스, 빼놓을 수 없죠. 젊은이들에게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다양한 다른 것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음으로 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 밀라 오디오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제 월정액을 내면은 그 안에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책들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고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메이저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구독형으로 요금제가 변경이 되어서 아마 대부분 월정액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드롭박스나 노션 같은 프로그램을 월정액을 지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쿠팡 와우나 요기패스 같은 이제 그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같은 것들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열하다 보니까 왜 월급의 3분의 1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이걸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식음료 분야나 이제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도 구독형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방금 말한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구독 경제라 그래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여기다 경제를 붙이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네. 네, 돈 내고 쓰기는 했지만은 새로운 문화를 오늘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용어가 아예 그렇게 경제적인 하나의 큰 문화 변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로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3분의 1이 그 금액이 소비액 중에서 3분의 1이 차지한다는 그
게 참 놀랐어요. 신선하고.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열한 거 비하면 왜냐면은 그 모든 게 구독 요금제가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거를 막 쌓다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아마 여기에 제가 빠뜨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3분의 1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분들 이용하고 계신 구독 서비스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안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생수를 달달이 받아 먹었었어요. 정기 배송으로? 네네, 정기 배송으로 해서 생수를 그렇게 받았고 요즘 또 정기 배송에서 필요한 물품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속옷이 매달 한 세트씩, 네, 매달 한 세트 속옷을 받아서 쓰고 다이어리가 매달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다이어리 그냥 와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 그런 구독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랜덤 박스 그렇죠. 정기 랜덤 배송 서비스인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그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편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입해서 계속 월정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구독 경제까지 붙이는 줄은 몰랐어요. 네네. 아마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그런 거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를 떠나서 아까 나연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정기적으로 뭐 속옷이나 화장품이 배송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유통업계에 약간 큰 변화가 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명상 프로그램들도 네네 하다가 그러니까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냥 정리한 것도 있고요. 우리 그것도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아침 편지가 날아오는 그것도 뭐 무료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구독인 거잖아요. 그것 메일 레터 중에서도 무료인 것도 있고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니? 유료로 결제해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뉴스레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무료로 받는 어떤 정보 소식지들을 이제 봤는데 요번에 느꼈죠. 그래서 이게 유료로 전환을 하면 보다 그 프리미엄 고가치의 정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메일 레터, 뉴스레터 중에는 그 메일이 온 날 딱 정오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고 싶으면 멤버십료를 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하면 돈내 이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맨날 메일을 놓쳐요. 그래서 이거 돈을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때만 받아봤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받다가 내가 이거 돈 내고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해주는데. 유튜브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 같고요. 유튜브 말고. 프로그램 자체를 돈을 내고 쓰셨었는데 맞아요. 아까 웰라 오디오북 가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구독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비층이 있어야지 돼서 이게 우리 고전이나 이렇게 베스트셀러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전문 분야나 에세이집이나 이런 건 책을 사서 읽는 거 아니면 이북 말고는 구독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죠. 그 프로그램의 약간의 단점이더라고요. 저는 신문이 딱 생각나더라고. 신문. 맞아요. 요즘 신문 디지털 신문인데도 그 프리미엄 디지털 신문은 별도 요금을 내야 맞아요. 네네, 종이 신문이라고 다르게 그거는 패드로 볼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가 중심이 되니까 저는 이용을 하면서 확실히 편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오디오북이나 책 같은 것들도 직접 사야 하니까 이 책을 모아놓을 장소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가 모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방이 좁으면 모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부했다고 했던가요? 네네. 그래서 책을 항상 그 중고 서점에 판매를 하거나 도서관에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소유를 하고 싶어도 DVD 같은 것도 꽂아놓을 장소도 필요하고 또 다운받아도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독 경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한에는 계속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 시간 변화하고 있는데 구독형 서비스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폭넓게 발전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폭넓게 발전할 것 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요. 네. 저희 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편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꽂아놓고 봐야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본 것 같지가 않고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세대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선생님은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경도 선생님께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도라 그랬다. 아, 죄송합니다. 최경철이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해도 두 사람은 네, 아니고. 제 휴대폰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네, 한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제가 네.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문화, 진보하는 문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진보하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진화. 진화. 네. 네, 진화나 진보나 제가 같은 개념으로 쓰고 네, 있다. 네. 네, 진화하는 문화라고 하는 게 네. 적게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메타버스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메타버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그쵸, 네. 이게 좀 생소하고 맞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잡히질 않아요. 맞아요. 그게 가상세계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바타로 하니까. 네, 맞아.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아바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놀아야 된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메타라는 말은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버스라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니버스, 버스. 예,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 세계, 가상 현실, 초월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예. 아, 네. 옛날이 아니라 2009년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네네. 근데 그때 기억이 그 장각에 아주 경치 좋은 산속을 주인공이 막 날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네네. 그것만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그 제목이 아바타였잖아요. 네, 그죠. 이게 메타버스 시작이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아바타가 살아있는 어떤 디지털 지구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고요.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가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AR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세계관은 라이프로깅이라 그래서 내 일상 말하는 생활을 기록하는 겁니다. 네, 라이프로깅이고요. 세 번째는 미러 월드 그래서 거울 세계를 뜻해서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거울 세계를 뜻하고요. 네 번째는 VR이라 그래서 가상 세계. 가상 세계 속에서 네.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메타버스 중요한 특성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네. 연속성, 실제감, 상호 운영성, 동시성, 경제 흐름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된 이 5글자를 따서 스파이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메타버스 중요한 특성을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쉽게 들어가 볼 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지금 몰라요. 메타버스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데가
인게이지라든지요, 네. 로블록스, 알트스페이스 이런 회사는 다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그렇죠. 네네. 미국 회사들입니다. 음. 로블록스는 장난감 게임하는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로블록스 안에서 아주 젊은 분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런 얘기가 회자되죠. 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지금 제페토하고 이프렌드라고 두 군데 있어요. 네이버 자회사에서 하는 제페토나 이프렌드나 가면은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죠. 프로그램 다운 어디서 받으세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네네. 일단은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프렌드라든지 제페토를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운을 받을 때까지는 무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 가입도 하고, 그리고 나면 내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아바타를 만드는데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얼굴 모양, 뭐 상의, 하의, 구두, 뭐 등등 해서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내 아바타에 입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 아바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짓고, 저는 이프렌드에 지금 아침 숲속이라는 제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 실제로 이게 지금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지난 연말에는 저희 가족들, 자녀들하고 손자까지 이프렌드에서 만나서 다 인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손자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 자녀들도 아빠 덕분에 메타버스 해봤다고 이렇게 저희가 어렵지 않게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관심도 없고 우리는 못하는 줄 알죠. 우리는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뭐 어떤 시간성, 공간성, 인간성 등 다양한데 가령 인게이지라 하면은 어떤 그 공간성이 좀 특별한 유리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장점이 있다는 네네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냥 안 썼잖아요. 네, 인터넷 나왔을 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안 하고 인터넷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못 살아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 메타버스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다 그리 간다. 그러니까 우리 패널 여러분도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저희도 한번 이프렌드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녹음을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되겠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네.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상으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다 보니까 제가 비전문가이긴 하지만은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제가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박명진 선생님께서 4차 산업과 달라지는 근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혁명, 제 4차 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는 농업혁명, 2차는 산업혁명, 3차는 정보혁명이었죠. 네, 제 4차 디지털 혁명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사물인터넷, 고급 분석, 로봇 공학 같은 그 지능형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사회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영국의 축구 경기를 보는데 TV 화면으로 그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부과가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 위치에서 패스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골대로 직접 이렇게 슛을 하면 몇 %의 확률로 그 골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실시간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계속 그 데이터가 변하면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기 데이터들이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경기장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개인의 또 주변 다른 선수들의 데이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디지털 혁명이 하나의 예고. 뭐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업들은 기업 자체가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또 기업이 사회하고 또 기업이 세상과 이렇게 상소통하는 방식을 네. 바꾸고 있대요. 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TV 시청을 많이 하고 특히나 대형 TV가 많이 이제 구매가 되고 또 넷플릭스가 많이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넷플릭스 사장한테 당신한테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왓챠나 이런 데가 아니고 디즈니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인간의 잠이다. 인간의 잠만이 경쟁자다. 오로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인 잠만이 경쟁 상대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잠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그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를 할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옛날에는 이게 태양 낮에는 태양, 밤이 되면 별을 별, 보고 별. 그 전문 항해라고 해요. 전문 항해. 그리고 또 뭐 새를 이용해서 육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로 냄새나든지 뭐 이런 것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진화가 되면서 레이더 혹시 아시는지 비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전파를 쏘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전파가 나오는 각도를 찾아서 계산을 해서 내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이제 또 이렇게 삼각 측정을 해서 가는 그런 항해술도 있고요. 네. 그 레이더는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 그거 아, 아닌가? 이렇게 맞죠. 빨갛게 돌고 있는 거. 그건 것 같아. 그런 거 많이 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 잘 아시는 등대.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이 등대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새로 어떤 도전과 탐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를 타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도전과 탐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한테 맞추어지는 것이 또 디지털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제페토 같은 것도 한번 어. 깔아보고, 그죠? 무서워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단 선생님 또 말씀하실 때 그 유료 구독 경제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리 GPS를 사용하잖아요, 지금. 근데 GPS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합니까? 안 내고 사용하죠. 근데 만약에 돈을 내고 사용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GPS 같은 또 사실은 군용 기술인데 그 미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GPS 네. 또 뭐 다른 나라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KPS라 그래서 독자적인 있구나. GPS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게 이제 유료화돼 버리면 꼭 무기화가 된다는 그런 일명이 또 청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통찰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많은 그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탐구가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는 용기 또 주변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가능하면 도와도 주는 그런 여유,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화상회의 같은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가상 세계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좀 미숙하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또는 또 실제 의미하고 다른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든지 또 엉뚱한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족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은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를 생각을 해서 네.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것 끝나신 거예요? 뭐. 아니. 네, 더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세요.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네. 달라지는 군대 문화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20년 7월부터 이게 군대에 있는 병사들한테 스마트폰을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제 아들이 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병사들한테 스마트폰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야, 그 어떤 식으로 누가 가져가냐,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행정반 앞에다가 개인 그 이렇게 박스를 이름이 붙어 있는 네임플레이트가 붙어 있는 박스가 있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되면 다 넣어준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고 또 9시 되면 본인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야 누가 반납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다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납 안 하면 어떻게 하냐? 1차 주의 경고. 근데 야 남이 가져가면 어떡하니? 이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에 오면은 핸드폰을 다 가방에 당번이나 반장이 다 그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핸드폰 가방이라고 노트북 가방처럼 생긴 맞아, 거에 있었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제 번호대로 꽂아서 다 수거해 갔던 것도 기억나고. 세대 차이 나죠. 그리고 그 핸드폰이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군대 뭐죠? 그 군대 부대 앞에 핸드폰 보관해주는 유료로 예전에 있었어요. 보관소가 있었던 게 기억이 있었어요. 나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예전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되기 전에 그게 또 기억이 나고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 큰 아들이 군에 있을 때 그 면회를 이제 가면 그 얘가 휴가 나왔다 들어갈 때는 그걸 보관해주는 그 가게가 있었어요. 그니까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제 네. 그런 게 필요 없어졌네요. 없죠. 그러니까 개혁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건 또 제 경험인데 그 201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그 이제 그 당번병에 이제 그러니까 연대장 당번병자면 이제 대령 당번병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전역을 6개월 남겨놓은 이제 친구인데 네. 이제 훈련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이 이제 빠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아프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병원을 막 다니는 거예요. 병원을. 그런데 이제 1차, 2차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네.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계속 후송 다니면서 이렇게 막 대구로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준수사항이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공용 그 전화 같은 건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위반해가지고 간호장교한테 적발이 당했는데 병원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서요? 이제 면회 온 어머니를 부탁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2대를 준비해 온 거예요. 한 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원대 복귀 당해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근데 갑자기 생각나요. 그 단달투 병장이라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는 걸 좋아하는 그런 용어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군대에서 핸드폰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일단 뭐 개인의 인권, 그렇죠. 가족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됐고 심지어는 이제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고립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하고 또 그 폰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견전한 여가 사용도 하고 심지어 뭐 휴가 갈 때 어떤 차량 기차 표 버스 예약부터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좋아지고 있어요. 그니까요. 강의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좋네요. 병사들 맞춤형 요금제도 계속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하. 통신에 보면. 그러니까 뭐 또 온라인으로 해서 문화 활동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자기 시간이 되면 군에서도 좋은 일이 있는데 이제 역기능 같은 것들로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역기능이. 사실은 상가 방패라고 해요. 이게 그럼요. 예. 역기능이 있어서 예. 참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고 또 특히 있으면 안 되는 어떤 군사 정보라든지 군 작전 사항들을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군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된다. 마치 그 스마트폰은 등대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등대고 군대도 뭔가 변화를 계속 해가고 있다는 짧은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제 저는 전화를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이제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전화 오고, 예, 이제 저는 맡겨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어서 뭐 군대가 이랬네, 학교가 이랬네 이런 참견을 안 하는데 아이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코로나 뭐 접촉자여서 그렇죠. 뭐 분리돼 있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니까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안정적인 것 같고 또 존중받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본인 맞습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알아서 절제할 수 있는 또 인격을 갖춘 아이들이니까 요즘 아이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하는 어떤 그런 뭐 스트레스가 심화돼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뭐 용어까지 나오는데 네. 코로나 극복에 이 핸드폰이 기여를 한대요. 네.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봐야죠. 네. 그럼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실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짧게 해야 될 상황이 네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아까 타이틀로 얘기했던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문화, 진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많이는 못 나눠볼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진화하는 문화 먼저 해볼게요. 2019년 11월 처음 보도된 일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그리고 바꾸어놓은 그로 인해서 진화해가는 진화해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먼저 포장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지만 또 네. 일회용 용품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 나와서 실은 맞아요.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또 요즘 애들은 아까도 우리 아이들 얘기 잠깐 했지만 요즘 애들은 또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게 저희는 짜장면을 시켜도 그냥 시키지 젓가락 주지 마세요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플에 일회용 숟가락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네, 알아서 네. 할 수 있는 게 근데 있어요. 저는 번번이 잊어버리거든요 그거를. 근데 네.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다행인 거는 뉴스를 보니 그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다시 축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 우리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제 1위로 달리는 기업이 배민. 네, 네, 맞아요. 그 배달의 민족인데요. 그 배달의 민족이 1위고, 그 다음에 요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달통인데요. 우리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그 기업에서 요기요하고 배달통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 상황에서 또 배달의 민족까지 또 손을 뻗치고 있었거든요, 실은. 그럼 만약에 배달의 민족까지 독일 기업으로 넘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제시를 했죠. 요기요를 한국 지분을 다 매각을 해라.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딜을 했고 다행히 요기요는 지금 GS 리테일에서 매입을 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2위 배달의 민족하고 배달통은 지금 독일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거. 그렇구나. 네, 아까 좀 이게 자산 가치가 4조억이 됐던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배달의 민족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기도 했잖아요, 실은. 너무 그래서, 편하니까. 잘 키워서 넘겼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는데 그렇구나.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네.
가난 애기가 여자 가난 애기가 한 3살 되는 애기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서 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섰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헬멧을 쓰고 타셨어요. 내가 물지물지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나는 멋있던데. 그러면서 또 젊은 분들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하는 분도 더러더러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애들 시각에서는 또 새카만 사람이 새카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헬멧을 쓰고 쑥 들어오니까 내가 여자가 그냥 막 무는데 그 모습이 귀여우셨나 보다. 사실은 그 쿠팡도 그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걸어서도 배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라이더로 등록을 해서 보온 보냉 가방을 사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걸어서 이제 뭐 이제 하루에 몇 건을 해서 뭐 10,000원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직장 퇴근하고 그걸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언뜻 보니까 예전에 뉴스에 보니 그 어르신들 기차로 해서 배달 지하철 같은 걸로도 네, 서류 하시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문화 중에 공연 문화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팬사인회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랜선 이모, 랜선 삼촌들이 등장을 했대요. 왜 우리 공연을 이제 랜선으로 하다 보니까 삼촌들, 이모들 팬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진화를 해서 네, 랜선 삼촌, 랜선 이모까지 네, 등장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랜선으로 랜선 수업도 하고 랜선 회의도 하고 아까 저기 최수정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미리 등교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거기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고요. 또 우리 학교 카이스트 있죠. 네, 똑똑한 사람들 네,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가는 이 카이스트가 콰이스트라고 해서 이 새로운 거를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를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우리 보통 시험 볼 때 교수님이 문제를 내면 거기에 답을 제출을 했었는데 문제를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또 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큐가 패션이군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콰이스트. 네, 문제를 내는데 그것도 문제를 문제를 내는 게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 갈 거라고 네, 그렇게 나왔고요. 또 다음에는 아까 우리 다은 쌤이 말씀하셨던 구독 이야기 있었잖아요. 요즘에 홈카페가 있는데 홈카페에 구독이 또 있어. 홈카페 구독이라고 그래서 네, 달달이 이제 커피가 오는 거예요. 원두가 원두가 근데 캡슐 머신도 쓰고 요즘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많이 쓰잖아요. 또 대부분 집에 조그맣게 하나씩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매월 이렇게 커피가 와서 또 맛있는 신선한 커피를 또 저렴하게 좋죠, 또 그렇게 구독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커피가 확 당기네. 혹시 뭔가 내가 뭔가 구독을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있으세요 혹시? 그 영양제 같은 것도 아까 건강보조식품 말했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난 눈이 좀 나쁘다, 뭐 목이 많이 마르다,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딱 해줘가지고 이거를 이번 달에 받아보겠습니까? 해서 딱 받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 딱 달달. 네,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은쌤 굉장히 앞서가요.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해요. 메타버스 모르잖아요. 맞아, 우리 선생님 덕분에 메타버스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빠졌네요. 빠졌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랜선 캠퍼스 관련된 거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랜선 그 메타버스 졸업식을 했더라고요. 그걸 최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랜선하고 메타버스하고는 비슷한 점은 있지만 좀 다르죠. 그쵸.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을 교실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한 반의 학생들이. 그걸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뭐 공연도 뭐 수천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그쵸. 아니 저는 사실은 2020년 19년 20년 2년을 학교 다니고 21년 초에 이제 졸업했는데요. 졸업식을 못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22년 올해 초에 또 다음 그 분들이 졸업식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을 못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또 진화를 하시더라고. 진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네네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문화, 진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명함이 있었는데 그 명함에 뒷면에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놨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명함이 바뀌어서 그건 없지만 여러분들 웃으시면서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쌤, 뭐 부족하신 거 있으면 더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요새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뉴스가 네. 2030년 되면 세상이 너무 변한다고. 네, 2030년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변화가 무섭기도 하네요. 사실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2030년이면은 10년 후인가요? 8년 후예요. 8년이면 내가 환갑.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라디오 재미보라의 진행을 맡은 나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얘기 많이 했고요. 우리 박 선장님 처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저 하나, 우리 최연란 선생님 대본까지 다 준비하셨었는데, 네, 밀접 접촉자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맞아요. 참석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다음에 꼭 그때 못 들려주셨던 도서관 소식도 한번 들려주시는 걸로. 예.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